여러분, 혹시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단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증여세 조사 트렌드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주거나 부동산을 명예 이전하는 단순한 방식이 주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이고 편법적인 증여 방식이 국세청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될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면서 아들이 갚아야 할 담보대출을 어머니가 대신 상환해버린 거죠. 겉으로 보면 부담부증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증자가 상환해야 할 채무를 증여자가 대신 갚아준 경우로 간접 증여로 판단되어 추징된 사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이것이 조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고된 자금 출처와 실제 거래 내역이 다르거나 가족이나 지배주주 회사의 자금이 개입되었다는 혐의가 있으면 증여세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집니다. 특히 수증자의 자금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조사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매도하면서 매수자와 자녀가 전세 계약을 맺고 매매 대금에서 자녀의 전세 보증금만큼을 차감해서 거래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사실상 전세 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아도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이면 문제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금전을 빌린 형태, 즉 금전대여라고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반환되지 않으면 각각의 증여로 봅니다. 다시 말해 빌린 돈이더라도 신고기한 이후에 돌려주면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놓치기 쉬운 포인트이니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증여세 세무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전 대여의 경우 차용증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부담부증여가 있다면 수증자가 본인의 채무를 직접 상환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셋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이나 재산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법인, 개인 사업자 자금과 연결된다면 사안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증여, 상속, 자금 출처 등은 사소한 누락으로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편법 증여로 의심될 여지가 있는 거래는 세무조사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대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전에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두면 불필요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금전 이동,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된 증여세 리스크가 있으시다면 MZ세무법인에 문의해주세요. 상담 문의는 02558-0072 또는 네이버 톡톡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